9강에서는 시장 세분화에 대해서 학습하기로 하겠습니다. 시장 세분화에 대한 전략적 목적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시장 세분화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가, 그리고 시장 세분화를 하기 위한 기준, 그리고 구체적인 시장 세분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고요. 11강에서는 시장 세분화 평가와 표적 시장 선정, 타겟 마켓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기로 하겠습니다. 시장 세분화는 소비자의 욕구의 이질성 또는 소비자 행동의 이질성에 따라서 전체 시장을 몇 개의 세분 시장으로, 조그만 시장으로 세분화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시장 세분화를 하게 되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소비와 사용 경험이 증가되고 소득이 향상되고 또 경쟁자가 많이 출현하게 되고 새로운 기술의 제품이 개발돼서 출시함에 따라서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경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소비자 욕구와 선호가 점차 다양화되고 이질화되고 차별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화되고 이질화되고 차별화된 소비자 욕구를 정확하게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소비자 욕구와 선호, 소비자 행동의 이질성, 차별성에 따라서 시장을 몇 개의 조그만 시장으로 세분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통해서 차별화된 고객 욕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마케팅의 경제성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비자 한 명 한 명 다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마케팅을 전개해야 되겠죠. 1대1, 그죠? 커스터마이즈드 마케팅. 이렇게 되면 원가가 올라가죠. 마케팅 경제성이 저하가 됩니다. 또 전체 시장을 세분화하지 않고 전체 시장에 대해서 표준화된 하나의 마케팅 믹스를 가지고 모든 소비자를 충족시켜 주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목적, 즉 차별화된 소비자 욕구를 충족하면서도 마케팅의 경제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체 시장을 규모 경제성이 어느 정도 확립될 수 있는 몇 개의 세분 시장으로 나누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마케팅의 경제성과 소비자의 욕구의 정확한 충족을 동시에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시장 세분화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시장 세분화를 통해서 출발점으로 STP 전략이 실행되게 되는데, 즉 S는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죠. 시장을 세분화해 놓고 그 세분 시장 중에서 매력도가 높고 우리 회사의 자원 능력으로 공략이 가능한 타겟 마켓,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포지셔닝, 그 타겟 마켓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우리 회사 제품을 위치시키는 포지셔닝 전략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STP 전략의 출발점이 되는 시장 세분화가 중요한 것이죠. 시장 세분화의 수행 과정은 STP 전략의 시작이 되는데, S 즉 시장 세분화, 시장 세분화 변수에 의해서 변수를 정하고 그 시장 세분화 기준 변수에 의해서 전 시장을 몇 개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남자, 여자, 즉 성별을 세분 시장의 기준으로 정하면 남자, 여자에 따라서 전체 시장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T는 타겟 마켓을 타겟팅이라고 하죠. 즉 각 세분 시장의 매력도와 자산 능력으로 공략 가능한지를 평가해서 최적의 표적 시장을 선정하게 되는 것이죠. 목표 시장을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선정된 표적 세분 시장에서 자사 제품의 위치, 즉 브랜드 이미지나 브랜드 포지셔닝, 제품의 포지셔닝을 확립하는 이런 과정을 TP라고 할 수 있어요. STP 전략을 마케팅 전략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시장 세분화의 전제 조건은 소비자 욕구나 취향이 소비자 행동이 이질적일 때 시장을 세분화하게 되죠. 소비자의 욕구나 취향이나 선호나 소비자 행동이 동질적일 때는 굳이 시장을 나눌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몇 개의 이질적인 세분 시장으로 나누고 그 세분 시장 내에 있는 소비자들은 서로 욕구가 동질적이지만 서로 다른 세분 시장 내에 있는 소비자들 간에는 서로 욕구가 이질화되어 있겠죠. 즉 개별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1대1 마케팅을 하게 되는데 경제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전체 시장을 타겟 마켓으로 정하는 대량 마케팅과의 중간 정도 되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를 시장 세분화를 통해서 대량 주문화 마케팅, 커스터마이즈드 마케팅을 전개하게 되는 거죠. 커스터마이즈드, 즉 맞춤형이 되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맞춤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량 주문화 마케팅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시장 세분화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소비자 욕구가 동질적이라면 굳이 시장을 나눌 필요가 없이 전체 시장을 하나의 표적 시장으로 정하고 그 표적 시장에 표준화된 제품이나 마케팅 믹스를 적용하는 것이 생산이나 마케팅 관리 측면에서 보다 비용이 절감되는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장 세분화의 전제 조건은 소비자 욕구나 취향, 소비자 행동의 이질성이 되겠습니다. 시장 세분화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물론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되겠죠. 소비자 욕구가 이질적일 때 이제 시장 세분화를 하게 되는데 시장 세분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세분시장을 예를 들어서 뭐 세 개로 전체 시장을 나눴다고 했을 때 각 세분시장의 규모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실버 마켓이다, 키스 마켓이다. 이러면 노인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시장 그리고 어린애들의 마켓 이렇게 조회했을 때 세 시장을 나눴을 때 인구 통계 조사표에 의하면은 인구 통계적 어떤 구성비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를 측정할 수 있어야지만 마케팅 계획을 쓸 수 있고 그 세분시장의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측정 가능해야 하는 것이죠. 이 측정 가능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규모의 경제성인데 세분시장을 너무 잘게 나눠서 세분시장이 너무 규모가 작게 되면은 수익성이 경제성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세분시장의 일정한 규모 이상, 즉 소비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확보가 돼야지만 그 세분시장의 경제성이 확보가 되죠. 이걸 규모의 경제성이라고 하는데 이를 다른 말로는 실질성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세분시장이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실행 가능성은 실제 그 세분시장의 고객 욕구와 선호를 충족할 수 있는 마케팅 믹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분시장은 나눴는데 규모도 크고 측정도 가능했지만 그 세분시장의 고객들이 요구하는 그 욕구나 선호가 너무나 충족하기 어려운 특별한 어떤 그런 욕구나 선호일 경우에는 그걸 충족할 수 있는 제품이나 가격 유통 촉진을 이렇게 맞출 수 없을 때 실행 가능성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세분시장의 고객들의 욕구와 선호를 충족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또 자원 능력으로 이게 충족할 수 있는 마케팅 믹스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그런 세분시장의 성공 조건이 되겠습니다. 접근 가능성은 표적 세분시장의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유통망이나 광고 매체가 있어야 되겠죠. 유통망이라는 것은 그 표적 시장에 실제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유통 경로가 확보가 돼야 되고 또 제품이나 브랜드, 제품의 특성들을 또는 가격, 판매 장소 이런 특성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정보 커뮤니케이션 그 전달 매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정보를 전달해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유통망의 확보와 판매 유통 경로, 판매망의 확보와 정보를 전달해서 매체에 커뮤니케이션 매체 수단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규모의 측정 가능성, 규모의 경제성, 실행 가능성, 접근 가능성 이 네 가지가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세분시장에 성공할 수가 없겠죠. 이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세분시장은 성공적으로 시장 세분화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장 세분화의 기준으로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크게 4개의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 통계적 기준, 두 번째는 지리적 기준, 세 번째는 심리적 기준, 끝으로 행동적 기준이 있습니다. 인구 통계적 기준은 인구 통계조사에서 조사하게 되는 성별, 연령, 세대, 결혼 여부, 직업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그 성별에 따라서 소비자 욕구나 소비자 행동이 상당히 다른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뭐 핸드백이라든지 외출복 뭐 그런 것들은 다른데 그 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 시장의 성별에 따라서 그 선호하는 선호도가 다르다든지 또 소비자 행동이 상당히 다를 때는 성별로 나눌 수가 있겠고 또 연령, 세대에 따라서도 또 소비자 행동의 차이가 있겠죠. 그럴 때 나누고 성별,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래에는 이런 인구적 통계적 기준이 소비자 기준에 따라서 소비자 행동이 상당히 차이가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서 차이 없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도 전통적으로 성별, 연령이 소비자 행동의 이질성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는 있습니다. 세대, 결혼 여부, 결혼하지 않은 사람하고 미혼과 결혼한 사람의 경우 뭐 세탁기를 구매한다든지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겠죠.
또 직업이 전문직이냐, 또 육체노동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옷이라든지 신발 뭐 이런 것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구 통계적 기준이 종래에는 많이 사용되어 왔고, 이 인구 통계적 기준은 시장 세분화를 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죠. 식별이 굉장히 쉽게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남자 시장과 여자 시장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리적 기준은 그 일정 소비자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주지역, 농촌, 뭐 도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고요. 또 인구 밀집도에 따라서 나눌 수 있겠고요. 밀집된 지역에 사는 사람, 사는 소비자, 또 밀집되지 않은 지역에 사는 소비자, 또 지형, 고지대, 저지대, 뭐 습기가 많은데 또 온대 지역, 냉대 지역, 뭐 이렇게 따라서 아마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이런 것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겠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 이렇게 아마 그 양념류라든지 김치 이런 거에 따른 상당한 그 선호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심리적 기준은 소비자의 개성이나 퍼스널리티죠. 소셜 클래스, 사회계층,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을 심리적 기준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이런 기준들은 심리적인 어떤 특성이 소비자 행동에 이질성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개성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이 소비에 선호하는 제품의 디자인이라든지 색상 이런 것도 차이가 있겠고,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또 구매 행동이 상당히 달라지죠. 또 사회계층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회계층이 없죠. 이조시대 때, 조선시대는 있었지만, 양반 쌍놈이 있었겠지만, 최근에 없죠. 최근에 우리나라 현 사회에서 그 경제적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경제적 수준 자체가 사회계층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계층은 어떤 그 사람의 직업이란 혈통이라든지 또 사는 위치까지도, 또는 뭐 인종, 그다음에 그 사람의 그 소득 수준도 물론 반영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복합적으로 이 돼서 사회계층을 형성하는데, 그 계층에 따라서 상류층, 하류층, 인도 같은 카스트 제도가 있죠. 그 제도 사회계층에 따라서 소비 행동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층에 따라서 시장 세분화를 하기도 합니다. 행동적 기준으로는 제품의 사용량, 행동적 기준은 그 해당 제품을 구매, 소비, 사용하는 데 관련된 행동의 특성을 가지고 시장을 세분하는 것이죠. 제품의 사용량이 많은 경우와 적은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헤비 유저와 라이트 유저. 음료수나 술 같은 거는 주류는 헤비 유저와 라이트 유저로 나눠서 헤비 유저를 타겟으로 타겟팅하는 경우가 많죠. 또 추구하는 효용, 치약 같은 경우에는 그 미백의 효용, 또 어떤 건 충치 예방, 또 향기, 구취 제거, 뭐 이런 식으로 효용에 따라서 그 제품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효용의 차이가 있죠. 그거에 따라 시장을 세분화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 충성도가 높은 층과 낮은 층, 즉 브랜드 스위칭을 많이 하는 층과 한 상품만 고집하는 그런 소비자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층을 타겟으로 해서 충성도가 낮은 층을, 신제품의 경우에는 그 회사가 시장에 진입하는 초기에 기존의 경쟁자가 강력한 상표 충성도를 보이고 있을 때는 그 상표 충성도가 낮은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시장을 공략할 수가 있겠죠. 침투할 수가 있겠죠. 또 구매 단계, 지금 브랜드를 아는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 한번 구매해 본 사람, 또 자주 반복해서 구매하는 사람, 이렇게 구매 행동 단계에 따라서 시장을 세분화해서 또 타겟팅을 할 수가 있겠죠. 처음 구매 단계에 있는, 아직 제품을 알지 못하는 그런 소비자의 경우에는 인지도를 높이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되겠고, 또 한번 시험 구매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또 구매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는 이런 마케팅 활동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구매 단계에 따라서도 시장을 세분화할 수가 있겠고, 구매 경험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또 나눌 수 있고요. 가격 탄력성은 제품에 대한 제품 가격에 따른 민감성을 말하죠. 가격의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층과 가격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층, 이렇게 시장을 세분화할 수가 있겠고, 또 이용하는 정보 매체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냐, 신문이냐, 뭐 인쇄 매체냐, 방송 매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이용하는 매체를 가지고도 시장을 세분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적 기준은 그 제품의 사용이나 구매, 소비와 관련된 실제 행동을 가지고 시장을 세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적용하든 간에 소비자의 그 기준을 적용해서 소비자를 전체 시장을 세분화했을 때
각 세분시장의 소비자들이 소비자 행동이 서로 이질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같은 세분시장에 속해 있는 소비자들은 비슷한 소비자 욕구나 선호, 소비자 행동을 보이고 다른 세분시장에 속해 있는 소비자들은 서로 다른 소비자 욕구나 선호, 행동을 보이는 경우를 우리가 시장 세분화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시장 세분화 과정은 먼저 시장 세분화를 하기 위한 기준을 먼저 정해야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4가지 큰 범주의 시장 세분화 기준이 있었죠. 그 중에서 남녀로 시장을 세분화할 것인지 또는 연령으로 시장을 세분화할 것인지 그 제품에서 추구하는 효용을 가지고 시장을 세분화할 것인지 시장 세분화 기준을 정하는데 시장 세분화 기준을 남녀, 성별 이렇게 하나로 정하는 경우가 있죠. 성별이라 그러면 시장 세분화 기준은 하나죠. 성별과 연령을 동시에 시장 세분화 기준으로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연령이 남자면서 연령이 낮은 층 0, 그리고 남자면서 연령이 많은 층, 여자면서 연령이 낮은 층, 여자면서 연령이 많은 층, 나이가 많은 층 이렇게 나누면 기준은 2개가 되겠죠. 그래서 성별, 연령 두 개의 시장 세분화 기준을 적용해서 남자, 여자, 연령이 올드한 사람, 영한 사람 이렇게 나눴을 때는 전체 세분시장은 4개가 되겠죠. 이렇게 기준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복수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시장 세분화 기준을 처음에는 잘 모를 때 사전에 성별이나 연령을 가지고 정해놓고 시장을 세분화하는 경우를 우리가 사전적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사전에 시장 세분화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전체 시장을 나누는 경우죠. 사후적 접근법은 시장 세분화 기준을 나누기 전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소비자 행동 이질성을 가지고 전체 시장을 몇 개의 세분시장으로 나눠보고 그 각 세분시장에 속해 있는 소비자들의 특성을 관찰해서 기준을 찾아내는 것이죠. 예를 들면 크게 2개의 세분시장으로 나눠졌다. 소비자 행동이 1세그먼트 1하나와 1번 세그먼트가 2번 세그먼트로 이렇게 크게 대별된다. 2개로 세분화됐을 때 각 1번 세그먼트에 속한 소비자와 2번 세그먼트에 속해 있는 소비자들의 특성을 비교해 보니까 1번에는 남자들이 많았고 2번 세그먼트 여자가 많았다. 그러면 그 이후에 시장 세분화, 소비자 행동의 이질성을 가지고 시장을 세분화한 이후에 성별이라는 변수를 찾아냈죠. 기준 변수를. 이런 경우를 우리가 사후적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사후적 접근법이 사전적 접근법에 비해서 시장 세분화하기가 좀 어렵죠.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적 접근법은 그 소비자의 행동, 이질성을 평가해서 시장을 세분화하고 기준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세분화의 그 결과는 보다 더 사전적인 방법보다도 더 우수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전적 세분화의 경우에는 남자, 여자 연령으로 예를 들어서 나눴을 때 나눴지만 소비자 행동이 이질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야 됩니다.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시장 세분화를 해보고 그 기준이 적합한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 세분화 기준을 먼저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시장을 나눴다. 사후적 접근법이든 사전적 접근법이든 시장을 집단에서 나눴으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번 세분시장과 2번 세분시장 2개의 세분시장으로 나눴을 때 각 세분시장에 속해 있는 소비자의 특성을 프로파일합니다. 즉 1번 세분시장에 있는 소비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여러 가지 인적 특성을 다 파악하죠. 남자, 연령대, 직업은 무엇이며 또 소비자 행동이 어떤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구매하는지를 프로파일합니다. 이런 거를 평가해서 또 규모도 평가를 하고 해서 1번 세분시장과 2번 세분시장의 그 특성과 매력도를 평가해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세분시장을 타깃으로 할 건지를 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시장 세분화를 하게 되면 그 각 세분시장에 대한 마케팅 믹스를 믹스 전략을 전개하기 전에 어떤 세분시장을 우리가 타겟팅 할 것인가 2개를 다 할 수도 있겠고요. 그 중에 1개를 타겟팅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각 세분시장의 시장 잠재력을 먼저 평가하고요. 각 세분시장에 속해 있는 소비자들의 특성과 소비자 행동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공략 가능성과 거기에 맞는 마케팅 믹스를 우리가 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각 세분시장의 시장 잠재력을 먼저 측정하게 됩니다.
현재 시장의 규모가 어떻고 시장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또 매출 잠재력은 얼마고 예상 매출, 성장률, 수익성 등을 평가합니다. 매출 잠재력은 그 세 분장의 전체 최대한 전체 매출액, 가능한 예상되는 전체 매출액을 말하고, 예상 매출액은 우리 회사의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 세분 시장의 규모가 뭐 한 2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20만 명 정도 되는 세분 시장에 속해 있는 소비자들이 를 대상으로 전체를 우리가 전체를 표적 시장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매출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예상자 매출은 그 중에서 경쟁자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매출 잠재력은 경쟁사와 우리 회사 모든 회사를 다 통틀어서 전체 잠재력을, 시장의 잠재력을 말하는 것이고, 예상 매출은 그 중에서 우리 회사가 50% 아니면 20% 우리 회사가 차지하는 매출액을 우리가 예상 매출액,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을 우리 예상 매출액이라고 합니다. 매출 잠재력은 시장 전체 그 세그먼트의 세분장의 전체의 매출액을 의미하며, 예상되는 매출을 의미하며, 그리고 예상 매출은 우리 회사가 그 예상 매출 중에서 차지하는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며 수익성이 어느 정도, 수익성 높은 시장도 있고 낮은 시장도 있겠죠. 그래서 비교를 해서 시장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잠재력이 아주 우수한 우수한 시장을 타겟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 다음에 각 세분 시장을 이제 시장 잠재력이 우수한 세분 시장을 정하고 찾고, 그 다음에 세분 시장의 프로파일을 하게 되는데, 그 세분 시장의 크기와 구매력 등 시장의 수익성을 측정하는 도움이 되는 변수가 무엇인지, 즉 시장의 크기를 알려면은 인구, 거기에 속해 있는 소비자 수라든지 소득 수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변수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세분장에 속해 있는 고객 욕구와 선호,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평가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행동 특성을 설명하는 도움이 되는 변수, 즉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어떤 브랜드를, 어떤 상품을 구매하는지, 얼마의 가격대에, 또 어떤 구매 장소에서 구매하는지, 또 정보는 어디서 브랜드나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하는데, 이런 소비자 행동에 대한 특성, 욕구, 선호에 관한 특성을 파악하는 이유는 마케팅 믹스, 즉 제품을 디자인이나 브랜드, 특성, 특장, 그리고 품질, 이런 수준을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 또 가격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판매망을 통해서 어떤 광고, 매체, 촉진 방법을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획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소비자의 정보들을 파악해서 설명하는 것이 세분 시장의 프로파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세분 시장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세분 시장에 속해 있는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을 파악해서, 또 여러 가지 특성을 파악해서 그 중에서 이제 매력적인, 우리 회사가 공략하기 용이한 타겟 마켓을 선정하고, 그 타겟 마켓을 공략하기 위한 마케팅 믹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세분 시장의 프로파일, 즉 세분 시장에 속해 있는 소비자를 이해하는 것이죠.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분 시장의 프로파일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세분 시장의 프로파일은 사용량을 기준으로, 즉 그 제품을 사용하는 행동적 기준이죠. 행동적 기준에 의한 시장 세분화인데, 그 중에서 시장 세분화 기준 변수로 사용량을 들었죠. 이 사용량을 가지고 이동전화 세분 시장을 세분화하라고, 시장 세분화를 하고 그에 따른 프로파일을 한 예입니다. 사용량을 기준으로, 즉 행동적 기준 중에 하나인 사용량을 가지고, 하나의 기준이죠. 이 사용량이라는 시장 세분화 기준을 가지고 다량 사용자, 중간 사용자, 소량 사용자로 이렇게 시장을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하나고요. 사용량의 기준 하나고, 세분 시장은 1, 2, 3, 3개의 세분 시장으로 시장 세분화를 했죠. 기준이 3개가 아니죠. 기준은 1개죠. 사용량. 그래서 다량 사용자의 경우 인구 통계적 특성은 외근 사원 위주로 개인 사업자, 중간 사용자는 학생이고 20대 여성, 소량 사용은 주부, 공무원, 내근 사원, 이렇게 인구 통계적 특성을 파악하고, 또 사용 행동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게 됩니다. 업무 연락력, 업무 성능 높은 기본 사용력, 통신의 전환율이 낮고 통합 품질과 신뢰성이 중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장 잠재력은 매출 단위가 커서 시장 잠재력이 가장 크다. 그 다음에 소량 사용자는 수익성이 가장 낮죠. 사용량이 적죠. 긴급한 용건이나 단순한 연락, 짧은 통화, 가격 타겟이 높다는 것은 가격에 아주 민감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통화료가 싼, 기본료가 싼 이런 제품, 이런 그 가격대를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프로파일을 통해서 마케팅 믹스 전략을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